사랑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타로 마스터 제이고요. 오늘은 타로 장인이 되어보자 신기가 있는 걸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뭐 강의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뭐 혹은 이메일이나 간접적으로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 같아요. 선생님, 타로 하려면 신기가 있어야 하나요? 혹은 정반대로 선생님 신기가 없어도 타로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세 번째 편, 타로 하려면 신기가 있어야 하나요? 선생님, 제가 신기가 있는 걸까요? 이걸 클래스에서 되게 한 번은 꼭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주제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선생님. 100%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타로 마스터들을 또 만나보기도 했고, 또 타로 강사로서 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느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상담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최대한 현실적이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가장 와닿으실 수 있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타로는요, 선생님, 타로를 학문으로 삼는 부류가 있고요. 이게 메인스트림이에요. 주류고, 상담을 보다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결이 꽤 다르거든요, 선생님. 타로를 학문으로 생각하는 어떤 우리 커뮤니티 주류를 보면 타로를 점이라고 묘사하거나 신점, 신기 이렇게 관련 짓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프라이드의 손상이라고 여겨요. 굉장히 불쾌하세요. 이게 거꾸로 제 컨텐츠나 수업을 접하신 신점 선생님들께는 되게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고 늘 기도하고 구도하는데 너네는 타로하는 일반인이면서 오히려 감히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타로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 왜 타로를 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타로를 신기랑 엮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타로는 굉장히 깨끗한 하나의 학문이다. 일종의 명리학처럼 학문 삼아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저든 누구든 어떤 유튜버가 타로 점술, 신기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러한 부류가 있고, 거꾸로 타로 상담을 메인으로 삼는 부류에서는요, 신기, 신점 타로, 0점 타로, 0 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거든요. 이게 분위기 차이예요. 제가 무언가를 설명하기 전에 타로가 서양에서 온 만큼 어떤 서양식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서양에는요, 사이킥, 미디엄, 샤먼이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이킥, 미디엄, 샤먼이 있어요, 선생님. 사이킥은 영능력자입니다. 영능력자가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텔레파시, 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동물과 원격으로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레이키 힐러, 기운을 정화하고 치유해 주는 거죠. 기치유사의 일종이죠, 선생님.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영적 능력들이 많이 있죠. 선생님, 미디엄은 영매예요. 영적 매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귀신이라고 하죠. 혹은 보이는 세계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인 우리 인간을 매개하는, 영적 매개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영매라고 하죠. 영 능력의 일종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따지면 과일 안에 사과가 있듯이 사이킥 안에 미디엄이 있다고 봐야죠. 어떤 일종의 하위 카테고리라고 봐야죠, 미디엄이. 근데 비슷한 말로, 미디엄과 비슷한 말로 샤먼이 있어요. 미디엄과 샤먼이 있는데 비슷한 말인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미디엄은 약간 표현의 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약간 현대식이에요. 뭐 예를 들면 멘탈리스트, 많은 의미로서 약간 현대화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멘탈리스트라든지 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내가 영능력자, 즉 사이킥이기도 하면서 미디엄이다. 즉 나는 사이킥 미디엄이고 어떤 영적인 능력인데 그 중에 특히 어떤
죽은 사람 혹은 일반인이 느낄 수 없는 영적 존재와 소통하고 교감하고 대화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미디엄에 가까운 거고요. 샤먼은 말 그대로 요즘의 무당이에요. 서양 무당이죠.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는 주제는 조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찾아놨는데요, 선생님. 서양 무당들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조상이 너에게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 너의 조상은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조상이 너를 보면 꼭 해주고 싶은 말. 약간 국내의 타로 문화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떤 연애, 취업, 혹은 뭐 사업 이런 식으로 속마음 이렇게 좀 더 뭐랄까요? 실생활에 직접적이죠. 근데 서양 타로 제너럴 리딩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좀 결이 많이 달라요. 당신 조상으로부터 온 메시지, 당신의 상위 자아로부터 온 어떤 메시지, 상위 자아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당신의 영적 가이드가 해주고 싶은 말.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나 오라클 카드 모두 서양에서 발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라클 카드들은 대체로 수호천사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어떤 영적 가이드가 당신에게 어떤 해주고 싶은 메시지, 이런 카드들이 많아요. 그게 서양 타로, 서양 점술 컨텐츠의 주류가 굉장히 영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타로 메인스트림은 분명히 신적이고 영적인 것과 아주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로와 오라클을 뭐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이 타로와 오라클은 점수를 보기 위해 지금 사실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사실 지금의 타로와 오라클 카드는 뭐냐면요, 타로의 체계를 따르지 않는 일반적인 점술 카드를 오라클 카드라고 해요. 조언 카드라든지. 타로와 오라클을 명상과 성찰의 도구로 쓰지만요, 어쨌든 점술 도구다, 그죠?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 에너지를 읽고 분위기를 분석하는 것, 그러한 도구로 활용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점술과 분리할 수가 있는지, 제가 타로 강사로서 보는 입장과 견해는 그러해요, 선생님. 타로를 왜 경박하게 점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사실은 저의 제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좀 배려를 갖춰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절대 가볍지 않은 주제인지라 원래 제가 일일 1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심했어요, 사실. 그리고 말씀드리기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치만 있는 그대로 제가 보아온 전 세계 타로 업계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기원과 역사, 그리고 지금 활용되는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자면 타로는 점술 상담의 일종입니다. 이건 전문적인 어떤 자격을 취득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상담 심리 하시는 분들이죠. 어떤 대학원, 박사, 석사 과정까지 다 겪으시면서 어떤 전문 심리사 분들이 계시고, 그와 별도로 타로는 점술 상담 전문가예요. 만약에 이게 싫다면 내가 정신과 의사 학위나 상담 심리를 전공해야 되죠, 선생님. 제가 지금 대학원 전공은 불교와 상담이거든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과장해서도 안 되고, 아니 제이쌤은 타로 강사라면서 왜 이렇게 타로인의 프라이드를 꺾는 거지 자꾸? 왜 우리 자존심을 꺾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자존심은 자기 객관화가 명확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여기에 한치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점술 전문가죠, 선생님. 타로를 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두렵다면 개인의 두려움이에요. 점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저 채널 메인에 타로는 점인가요? 하는 컨텐츠가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그 컨텐츠를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점에 대한 개인의 거부감이에요. 왜 그래요, 선생님?
점술, 점, 신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일반 대중에 부정되기 쉽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미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앞전 클래스 때, 첫 클래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나 스스로가 타로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타로 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점에 대해서 일반 대중이 어떤 미신이라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걸 타로 마스터가 인지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타로 점이라는 건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니까. 아, 점은 미신이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기꾼이 하는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자체가 미신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내 무의식과 내면에.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 타로는 분명히 카드를 뒤집어 놓고 제가 어떤 영적 알고리즘에 의한 정확한 데이터가 답이 나타난다고 주파수를 맞춰서 답이 나타난다고 늘 설명을 드렸지만요, 선생님. 분명히 뒷면을 보고 뽑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점술의 일환이죠. 그런데 선생님 굳이 나서서 타로는 점이 아닙니다. 타로는 상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자기 모순이에요. 자가당착이죠. 타로가 점술의 일환인데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점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상담자의 프라이드와 자세를 갖추고 내담자를 깍듯이 대하면서 내 실력을 보여주고 타로 실력으로 상담의 어떤 진정성과 깊이로 어떤 지혜로움으로 내담자를 이끌었을 때 이 타로 상담이라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하는 어떤 그런 진정성 있는 교감을 했을 때 타로가 점인지 미신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 멀리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타로 상담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앞으로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고 너무나 정확하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알았지? 내가 보지 못했던 면모를 이렇게 거울 보듯 비춰주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타로 점술, 타로와 신기, 신점 이런 단어를 엮었을 때 내가 타로 마스터로서 굉장히 두려움과 거부감이 본능적으로 느껴진다. 이건 선생님 미신과 사회로부터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건 내 개인이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그 이상의 실력과 자세, 태도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춤으로써 진정한 자기 객관화가 되는 자기 프라이드 이걸 갖춤으로써 내가 보다 더 당당하게 이 사람에게 배려심 있는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통해 내가 그런 편견들을 극복해야 될 부분들인 거지. 나도 모르는 새 타로는 점이 아닙니다. 절대 점이 아닙니다. 이것부터가 오히려 나 스스로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반증일 수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타로를 시작하면서 혹은 타로를 업으로 삼으면서 나는 과연 타로가 점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본 적이 있는가? 혹은 불편함이 있지는 않았던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이건 타로를 하는 사람의 마인드이기도 하거든요. 이 마인드가 처음부터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요, 선생님. 아무리 현란한 기술과 기깔나는 어떤 표현법에 내가 인기 상담사를 할지라도 여기서 걸리면 자기 스스로와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고 타로를 어떤 좋아하지 않는 외부인과 맞닥뜨렸을 때 숨게 되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타로는 분명히 상담의 일종이지만요. 타로는 도구고요. 타로는 도구일 뿐 상담의 어떤 분야의 하나지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나서서 타로가 점술이라고 쉽게 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 반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나는 사과인데 사과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선생님 누가 꼭 집어서 너 사과네 이렇게 말하면 덜컥 놀라게 돼요. 나 사과 아닌데?
나 사과 아닌데? 이거 자체가 아이러니죠, 선생님 사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타로인으로서의 진정성 있는 실력을 다져야 되고요. 두 번째, 상담에 대한 내공을 갖춰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실력과 내공을 갖춘 뒤에는 이걸 끊임없이 배려심 있게 전달할 만한 진정성, 진심이 중요하죠. 사실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면 선생님, 내가 걱정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점술이든 상담이든 중요하지 않죠. 타로를 도구로 나의 지혜를 전달하고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발끈할 필요는 없죠, 선생님. 그 사람은 이미 나를 신뢰하고 나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실력을 온전히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발휘하는 게 관건이죠. 불필요한 소모를 할 이유는 없어요. 제가 유니버셜 웨이트를 할 때 꼭 초반에 이런 마인드 교육을 해요. 대부분의 타로 교육이 메이저 아르카나, 바보, 바보는 뭐고, 마이너 아르카나, 1번은 땡, 2번은 땡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타로를 행하는 사람의 마인드예요. 강의를 듣고 오신 많은 경우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뭐 내담자는 병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타로 강의들도 있다고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법, 타로 마케팅 이런 것에, 그러니까 컨텐츠의 실제적인 내용의 퀄리티보다 타로로 돈 버는 법에 더 많이 중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로로 돈 버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좀 거만하지만 제 제자들만큼 우리 업계에서 많이 버는 사람들 드물거든요. 사실은 제가 좀 제자 선생님들 보는 어떤 행복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 하는 어떤 누구보다도 제가 돈 잘 버는 선생님들을 병풍처럼 그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로로 마케팅하는 법, 타로로 돈 버는 법, 이런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타로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튜브 보면 유튜브로 돈 버는 법, 뭐로 돈 버는 법, 뭐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는 것, 이런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이 쓰여요. 뭐만 하면 뭐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것, 이런 식의 선생님 비아냥되는 타이틀부터 너무 우리 사회가 좀 경직되고 참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뭐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것, 뭐 손절해야 될 대상 1위 이런 식으로 선생님 주입식 교육을 하는데 이게 되게 독선적인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자가 당착적이고 모순적이고 독선적인 경우가 많아요. 손절해야 될 대상 1위, 그게 누굽니까, 선생님? 그런 말을 일삼는 사람이 손절 대상 1위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모두가 둥글게 이 강강수월래 하듯이 손에 손잡고가 돼야 되는데, 정의카드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를 넘은 11번 정의카드는 어때요? 손절, 냉정, 너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직된다는 거예요. 한치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제가 이 주제와 어긋나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지극히 주제와 직결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시장에서요, 누가 채소를 팔고 과일을 팔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채소와 과일들을 옮기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필요 없지만 10,000원치를 더 샀어요. 할머니, 이거 10,000원치 주세요 하고 더 샀어요, 선생님. 내가 마트 가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동네에 있는 철물점이나 어떤 지역 상인을 찾아가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샀어요, 선생님. 이게 과연 손해를 보는 일일까요? 과연 손해일까요, 이게? 계산적인 사람의 입장에선 이게 손해죠. 단돈 100원을 더 냈더라도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하지 않아도 될 마이너스를 본 거죠. 예를 들면요, 선생님, 누가 나한테 뭐 10,000원치의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더 내게 됐어요. 내가 여기서 화를 내서 10,000원을 더 낸 것에 대한 격한 항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회 초년생인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태도가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켜보니 이 친구가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 괜찮다 하고 격려를 해주고 돌아왔어. 이게 우리가 만 원을 우리가 손해 본 걸까요, 선생님? 아니죠. 선생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도 이걸 알려주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계산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 세상이 자꾸 가르쳐요, 선생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우주랑요, 우리의 세계는 단 한 치의 계산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계산기보다 이 우주의 계산기가 훨씬 더 정확해요. 선생님의 눈보다 이 세상의 눈이 훨씬 더 정확해요, 선생님. 이걸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 좁아서가 아니고 누구도 말해주고 알려주지 않다 보니 우리가 자꾸 잊어서 혹은 인지하지 않아서 우리가 더 편협하고 너무나 계산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누군가에게 배려와 사소한 따뜻한 말 한마디, 선업으로 쌓은 카르마와 선생님이 누구에게 모욕을 하고 어떤 알면서도 돈을 슬쩍하는 어떤 손해를 끼치고 어떤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은요, 혹은 정신적인 상처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한치의 오차도 벗어나지 않고 나한테 돌아와요, 선생님.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구업을 짓지 말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구업을 쌓는다고. 저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 지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 얼굴도 말씀드렸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선생님. 우연이 아니고 카르마의 발현이죠. 다 이유가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어서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타로를 하면서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 대한 배려심 있는 노력, 누군가에 대한 어떤 말모를 이해, 그리고 존중, 누군가를 바르게 도와주고 싶은 어떤 이타심, 그리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선생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게 내 그릇 속 깊이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우주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선생님. 이런 말이 있어요. 눈앞의 작은 이득에 현혹되지 마라. 내 그릇이 크다면 작은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냈을 때 언젠가 나의 그릇에 맞는 무언가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때 내가 이건 내 거야 하고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내 그릇이 그걸 충분히 수용하게 될 것. 왜냐하면 내 그릇에 맞는 것이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내 그릇에 훨씬 작은 것을 욕심내면 내 그릇이 그만큼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작은 욕심에 현혹되지 말고 우직하게 우물 깊이를 파내려가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타로 상담하면서 MSG를 과하게 첨가하지 말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극적으로 단편적으로 말하려는 순간의 욕심을 내려놓다 보면요, 우직하게 조언을 하고 진정성을 갖추다 보면 결국에는 내 그릇을 알아보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볼게요. 제가 타로 강의만 쭉 계속 올려요.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건 타로 강의를 하는 채널이구나 하고 타로 강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노출을 시켜준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우직한 사람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막 타로를 올렸다가 음식을 올렸다가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우직하게 어떤 진정성 있는 깊이 있는 조언을 하려고 노력하고 늘 그러한 어떤 깊이 있는 조언을 위해 책을 읽고 노력하고 자기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성찰하는구나. 이게 쌓이면요, 자기 그릇에 맞는 자리와 어떤 위치와 보상,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선생님. 반드시. 세상이 절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선생님. 그리고 인생 저울이 내 눈이 재는 저울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선생님이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이 인생 저울에 쌓이거든요.
머신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들도 그 많은 채널을 어떤 직원들이 다 지켜보면서 파악하는 게 아니죠. 기계화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우리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다 이 세계관이 선생님에 대해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늘 보이지 않는 저울이 나를 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누군가한테 하는 배려, 어떤 존중, 따스함, 노력 이런 것들 절대로 어디 가지 않거든요. 절대로. 우리 세상이 요즘 너무 단편적으로 많이 말을 하잖아요. 한치의 손해도 보려 하지 않고 계산하고 냉정하고 제가 너무 편협한가요? 이게 좀 너무 편협한 발언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는 요즘의 시대가 좀 많이 예전보다는 그러한 경향을 참 많이 띠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신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신 것 같았는데 너무 벗어난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선생님. 제가 오늘 신기에 대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요, 선생님, 직성이 강하다는 것과 신기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